자, 공수2 4강 직선의 방정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1차 함수를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거를 쑥달하여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야. 자, 우리 기울기는 보통 m이라고 쓰죠. 그래서 기울기가 m이다 라고 주어졌어. 그 다음에 한 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x1, y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써주는 거지. y는 기울기에 괄호 열고 x-x 좌표 더하기 y좌표. 자, 그래서 우리 보통 문제집 같은데 y-y1은 m의 x-x1으로 나와 있을 텐데 얘가 뭔가 대칭성이 있어서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전으로 풀 때는 얘를 사용합니다. y는 기울기의 x-x 좌표 더하기 y좌표.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주어졌을 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x1, y1이라는 한 점과 그 다음 x2, y2라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m 자리의 기울기를 이 좌표들로 바꿔주는 겁니다. 똑같이 쓰는데 y는 이 m 자리를 어떻게 써? x좌표의 차 x2-x1 분의 y2-y1으로 기울기가 뭐야? x좌표의 차 분의 y좌표의 차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를 얘로 바꿔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쓴다? 똑같이 쓴다.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써줍니다. 기울기가 뭐가 됐습니까? 좌표가 됐다. 좌표로 나타내졌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절편이 나왔을 때입니다. x절편이 a다 라고 나왔고 y절편이 b다 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식을 어떻게 쓰냐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x절편 뭐라 그럴까? 뭐하지? 5? 그 다음 y절편이 3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고전적인 방법으로 해볼게요. x절편이 5라는 것은 몇 컴마면 5,0이라는 얘기고요. y절편이 3이라는 것은 0,3이라는 거죠. 이 두 점을 지나가는 방정식인 거야. 그렇다면 이제 두 점이 나왔으니까 위에 있는 이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 y는 x좌표 빼기 x좌표 5분의 y좌표 빼기 y좌표 마이너스 3 그리고 괄호 열고 x-x좌표 5가 되겠죠. 더하기 y좌표 0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그리고 얘 곱하면은 플러스 3이 되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x절편과 y절편을 알면 뭐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고? 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 자, 그러면 가볼게요. x절편이 5니까 5분의 x 더하기 y절편이 3이니까 3분의 y는 1. 자, 모든 항에다가 15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3x 더하기
5y는 15가 되겠죠. 이 상태로 아주 훌륭한 직선의 방정식이지만 하지만 우리 똑같은지 보기 위해서 y는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5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고요. 5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3이 돼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를 이용해서 풀어준다면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세 가지 식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암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특히나 1번 같은 경우 바로 로봇처럼 기계처럼 입력하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알아들으시면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선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직선의 표현 방법 우리 알고 있는 거 뭡니까? y는 mx 플러스 n 많이 알고 있죠. 여기서 m은 기울기, 여기서 n은 y절편. 이어서 이 직선 1차 함수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알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형은 이 함수에 되게 중요한 요소들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표준형이라고 해. 그런데 봐봐. 여기 x축과 y축이 있고 요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자. 요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해봐. 여기 좌표는 2야. 그러면 얘는 모든 점들의 x좌표가 2이기 때문에 얘의 방정식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표준형을 가지고 x는 2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형태의 식을 쓸 수 있는 일반형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 형태는 어떻게 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x는 2가 되려면 a에는 1을 집어넣고 b는 0을 집어넣고 c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고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써야 한다가 아니라 둘 다 쓸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와 탄젠트 중학교 3학년 열심히 2학기 그 어수선한 때 열심히 한 친구들은 얘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x축이 있고요. x축과 어떤 직선이 각을 이루고 있어. 어떤 각을 이루고 있어? 우리 세타, 각을 나타내는 기호거든.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각도는 탄젠트와 만나서 이 각도의 탄젠트 값은 뭐랑 똑같다? 기울기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 값은 뭐랑 똑같다? 탄젠트 값이랑 똑같다. 자, 왜인지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 봐봐. 그냥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자. 기울기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도형으로 살펴본다면 밑변분의 높이가 될 테니 탄젠트 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자, 그렇다면 당연히 잊어버리지 않았겠지만 기본적인 탄젠트 값 확인 한 번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라고 내가 말하고 쓰고 있는 사이에 값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당신은 까먹은 겁니다. 탄젠트 30도는 뭐였습니까? 3분의 루트 3이고요. 탄젠트 45도는 1이었고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30도라고 해보자. 이 각도가 30도인 거야. 그러면은 이 직선은 y는 기울기가 뭐가 돼? 탄젠트 값 3분의 루트 3 x y절편은 모르니까 b 정도로 써놓죠. 이렇게 기울기 값을 각도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수각들은 당연히 바로 기울기를 알아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기울기와 탄젠트 했고요.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개념 마지막 내용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자, 두 직선이 있다고 해보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여기 a 프라임 x,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면 딱 하나의 교점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정말 무한히 많겠죠. 무수하게 많을 거야. 이 직선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방정식을 여기에 그대로 쓰고요. 두 번째 방정식을 여기에 그대로 쓰고요. 뭘 곱해줍니까? 한쪽에 k를 곱해주면 돼. 이 k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요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실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교점을 구해서 풀어도 돼. 하지만 뒤에서 나오는 원의 방정식을 할 때 요긴하게 쓰이니까 얘를 사용하는 방법 역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0번 보면 마이너스 3,1, 5,7의 중점을 지난데 중점부터 구해보자. 중점은 뭐야? 더해서 2로 나눈 거죠. 마 3과 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이 되겠고요. 1과 7을 더해서 2로 나누면 4가 되겠습니다.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2, m이 2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지금 한 점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주어졌죠. 입력했으면 출력 나와야 되겠습니다.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이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정리는 해줘야 돼요. y는 2x-2 더하기 4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2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과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 자, 뭐가 주어졌어? 두 점이 주어졌습니다.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 위에서 쓴 기울기 m 자리를 좌표를 통해서 바꿔주는 거였죠. x 좌표의 차분의 y 좌표의 차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공식 써볼까요? y는 자, 기울기를 어떻게? x좌표의 차 3 빼기 빼기 1이니까 4가 되겠고요. y좌표의 차 3 빼기 빼기 5니까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구해진 거야. 그 다음에 괄호 열고 x-x좌표. 선생님 둘 중에 어느 걸로 해야 돼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나는 주로 숫자가 작은 거 비슷비슷하면 그냥 앞에 있는 거랍니다.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걸 계산을 하면 y는 4분의 8은 2죠. 2x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 있겠죠. 선생님 거짓말 아닙니까? 얘를 써도 된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y는 4분의 8 x 빼기 x좌표 빼기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고 더하기 y좌표니까 마이너스 5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y는 2x 더하기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믿으셔야 돼요. 자, 그 직선 위에 a, 마이너스 7이 나온다고 합니다. a, 마이너스 7 대입하도록 할게요. 2a-3은 마이너스 7이 되니 넘겨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오죠. 그 다음 5, b가 있습니다. 여기다 쓸 수 있으니 좋네요. 5, b를 대입해보면 10 빼기 3은 b이다. b는 뭐다? 7이다. 그래서
b는 7이고 b 빼기 a를 하세요. 7 빼기 빼기이니까 7 더하기 2가 돼서 정답은 9가 되겠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0번 절편이 나와줘야죠. 자, 공식 이용해서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절편이 마3, y절편이 마4니까 x절편분의 x, 직관적이고 좋잖아. x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2를 곱해서 차분하게 처리를 해도 되겠지만 우리 그냥 먼저 이대로 식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냥 k랑 마이너스 2k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x 자리에다가 k,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k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k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k는 1 되겠습니다. 자, 약분 해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2분의 1k가 되니까 이대로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볼까? 6을 곱해보자. 자, 모든 항에다가 우리 항이라고 하면 지금 몇 개? 3개 있죠. 모든 항에다가 6을 곱하겠습니다. 여기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2k. 두 번째에다가 6을 곱하면 3k. 1에다가 6을 곱하면 6. k는 뭡니까? 6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공식을 사용하면 훨씬 편하죠.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다. 여기가 0, 마이너스 4다. 두 점을 이용해 가지고 방정식을 구하는 것보다 한 큐에 구할 수가 있으니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겠어요. 자, 그 다음 가보죠. 134번입니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한 직선 위에 A, B, C가 있다는 것은 A, B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나 B, C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나 A, C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 B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주고요. B, C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주고요. 그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K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A, B를 이용하여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기울기는 뭐야? X좌표 빼기 X좌표니까 1-K가 되겠고요. 그 다음 Y좌표 빼기 Y좌표니까 K-7이 되겠네. 자, 그 다음 얘가 같습니다. 뭐랑? BC를 이용한 기울기랑 같아야 되겠죠. X좌표 빼기 X좌표는 K-5가 되겠고 Y좌표 빼기 Y좌표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한 게 같다 해줘야 되겠죠. 우리 대각선으로 곱한 것들이 서로 같다라고 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7 곱하기 K-5는 1-K에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죠. 자, 우리 얘 풀어보도록 할게요.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5는 마이너스 4 더하기 4K가 되겠습니다. 자,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39는 0이고 13과 3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까지는 쓰지 말고 어떻게? K는 부호 바꿔서 3이거나 또는 13입니다. 써주면 된다 그랬죠. 모든 K값의 합은 3 더하기 13, 16이 정답이 되겠고 선생님, 근과 계수의 관계 배웠는데 써먹는 게 도리 아닐까요? 라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식을 보자마자 두 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16이 된다 라고 바로 쓸 수도 있겠죠. 자,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134번 살펴봤고요. 13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가 있고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데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볼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BC 우리 좌표 평면에 맞춰서 그려줘도 이쁘고 좋겠지만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A, B, C 이어봤습니다. A, B, C
이렇게 이어봤는데 잘 봐봐. 우리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을 넓이를 2등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지. 그러면 이 점이 모여야 될까? 이 점이 모여야 될까? 이 점은 B와 C점의 중점이어야 돼. 그래야 이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밑변이 같고 높이도 같을 테니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지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이 중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BC 좌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죠. 해보겠습니다. 이 중점은 BC 좌표, X 좌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4, Y 좌표를 더하면 마이너스 4고 반으로 나눈 마이너스 2인 4, 마이너스 1을 지나가겠고 또 A도 지나가니 1,4도 지나가겠죠. 뭐가 주어진 거야?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바뀐 거죠. 자, 두 점이 주어졌으니 입력, 출력 바로 합니다. Y는 기울기 X좌표의 차 4 빼기 1 Y좌표의 차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분의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인데 얘를 써볼게. 왜? 숫자가 작아서 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정리해 보면 Y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오, X 어디 갔어? X 더하기 6이 되겠다.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 다음 14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두 개가 곱해져 있고 0보다 큰지 작은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는 뭐야? AC를 곱하면 양수 플러스라는 사실은 A와 C의 부호가 같다. 그 다음 BC를 곱한 게 0보다 작은 마이너스다 라는 거는 B와 C의 부호가 다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거는 뭐야? A랑 C는 부호가 같고 B는 부호가 다릅니다 라는 거죠. 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는 몰라. 하지만 AC는 같고 B는 다르다. AC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 AC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방정식의 개형은 대략적인 형태야. 그래서 개형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개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은 뭐였어? y는 으로 고치는 거였지. 자, 이 식을 y는으로 고쳐볼게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랑 b는 부호가 다르니까 요거 자체는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전체는 플러스가 되겠다. 양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 y절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b와 c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겠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얘도 플러스가 되겠다. 그렇다면 x축과 y축이 있을 때 y절편이 양수이고요. 그리고 기울기도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파란색으로 할래. 요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요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자, K값에 관계없이가 나왔다는 거는 뭐야? K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렇다면은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겠어? K로 묶어줘야 되겠지. 내림차순이죠. K로 묶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얘를 모두 전개해서 K가 있고 없고에 따라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부터 할게요. EXK, K로 묶을 거니까 K를 D로 뺄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KY, YK 플러스 EY 플러스 3K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습니다. K가 있는 애들 모아서 묶어보도록 할게요. 2x 더하기 y 플러스 3의 k가 되겠고, k가 없는 애들 묶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자,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 식이 0이 되어야 되고, 이 식이 0이 된다면 k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등식이 0이 되는 매직, 이것이 바로 항등식이죠. 자, 그렇다면 가봅시다. 이제 두 방정식을 연립하면 되겠네요. 자,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그 다음 얘 가감법을 쓰기 위해서 바로 두 배를 해볼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8은 0. 두 식을 더해보도록 하죠. 두 식을 더하면 2x 마이너스 2x 사라지고 5y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습니다. 5y는 5니까 y의 값은 뭐야? 1이 되겠네. y가 1이야. x 찾아봐야지. 여기다 집어넣자. y가 1이면 2 빼기 4 마이너스 x는 0.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항상 무슨 점을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 뭘 구해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원점과 P와의 거리인 OP를 구해야 되겠죠. 원점은 0,0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했습니까?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2의 제곱 4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1의 제곱 1이 될 테니까 루트 5가 되겠죠. 방금 여기 바로 기억 안 나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49번 갈게요. 자, 다음 두 식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게 하는 m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 식은 그냥 나와 있는 거야. 이 식은 그냥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x 더하기 y-2는 0, x절편이 2고 y절편도 2죠. 그러니까 x절편 2, y절편 2. 좀만 크게 그릴게. x절편 2, 이 정도로 이루어잡자. y절편 2, 두 점을 지나가니까 두 점을 지나가게 한번 그어주면 되겠죠. 자, 잘 그릴 수 있을까? 짠, 잘 그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얘가 문제야. 얘가 문제예요. 얘는 m이 뭔지 모르니까 식을 어떻게, 방정식 직선을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 하지만 딱 하나는 알 수 있지. 우리 m은 모르지만 m과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은 알 수 있습니다.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해 볼게. 우리 m을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m이랑은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m으로 묶어줘. m으로 묶으면 x 더하기 1이고 m 없는 애로 묶어줘.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 그러면 m의 값에 상관없으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될 테니 x는 마이너스 1, y는 1인 점은 m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게 되겠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1 이 점을 무조건 지난다. 자,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는 아무 직선이나 그어볼게. 요렇게 그어볼까? 뿅. 요렇게 그으면은 교점이 어디야?
여기고 제2사분면에서 만나니까 얘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제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기울기를 점점 높여볼게요. 점점 높여볼게. 봐봐. 기울기를 좀만 높이면 요 정도 되겠지. 더 높이면 요 정도 되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보다 작아야 1사분면에서 만날 거고, 이것보다 더 커지면 2사분면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가장 클 때는 언제야? 뿅뿅뿅. 얘네들 말고 기울기가 가장 클 때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어딜 지날 때? 이 노란 점이었던 0,2를 지날 때 보다는 작아야 돼. 여기서는 교점이 Y축에서의 교점이 나오니까 1사분면이라고 할 수 없지. 축 위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이 초록색의 기울기를 구해볼게. 자, 초록색의 기울기는요. X좌표의 차 마이너스 1에서 0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Y좌표의 차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 기울기는 1일 때 최대이다. 기울기는 1보다는 작아야 돼. 등호 붙으면 돼, 안 돼? 등호 붙으면 이 Y축에서 만나니까 안 돼. 자, 그 다음 기울기를 점점 내려볼게. 자, 기울기를 내려보겠습니다.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아직 1사분면에서 만나죠. 여기서 만나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보다 더 내려가면 4사분면에서 만나게 되겠지. 자,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지워주시고요. 뿅.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의 기울기를 구해봐야 되겠어. 이 점은 우후후후 살려줘. 이 점의 좌표는 뭐야? 2,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1과 2,0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기울기는요. X좌표의 차 마이너스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 Y좌표의 차 1 빼기 0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돼. 등호 붙으면 돼, 안 돼? 등호 붙으면 X축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죠. 등호 안 붙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야?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 라고 돼야 되겠죠. 자, 15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마지막 개념이었죠. 얘 기억나니? 자, 1번식이 있어. 반가워. 2번식이 있어. 1번과 2번을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할 때 어떻게 됐어? 1번식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 2번식을 그대로 쓰고, 한쪽에다가 k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였고, 걔가 0이다 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그랬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는데 그 직선이 어딜 지나가? 점 4, 마이너스 1을 지나간대. 그럼 어디? 대입을 해보자. 자, 4, 마이너스 1 대입하면 8 빼기 1 빼기 4 더하기 k에 8 더하기 3 더하기 4는 0이 되니 3 더하기 그 다음에 15k는 0이 되겠고, 15k는 마이너스 3일 테니 k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된다. k값을 찾았으니 우리 k값을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해 줘야 되겠죠. k값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를 곱해주면 편리하겠죠. 여기다가도 5, 여기다가도 5 집어넣겠습니다.
곱해주면 10x 더하기 5y 마이너스 20. 그 다음 여기다가 5 곱해주면 마이너스 1만 곱한 거니까 모두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4는 0. 자, 정리하면 8x 더하기 8y 마이너스 24는 0이 되고요. 8로 나눠주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네. 그렇다면 a도 1, b도 1이 될 테니 2a 더하기 b는 3이 되겠다 라고 풀 수 있겠죠. 맞지? 맞지? 자, 요렇게 풀 수 있겠고, 우리 얘를 알고 있긴 해야 되지만 우리 직선일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이렇게 푸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잠시 안녕.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교점을 구하는 거야. 교점을 구하는 거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 두식을 빼면 2x는 사라지고요. 4y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y는 2가 나올 거고, y를 2를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2는 0이니 x의 값은 1이 되겠다. 교점이 뭐야? 1,2였네. 그러면 이제 1,2와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1,2와 4, 마이너스 1. 자, y는 기울기 x좌표의 차니까 1 빼기 4, 마 3. 2 빼기 1, 3.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형태로 바꿔야 되니 얘네들을 모두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으로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나중 가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얘를 꼭 써먹어야 되겠지만 지금 직선일 때는 그냥 교점을 구해서 해결하는 편이 낫다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마무리하겠습니다.